2023년 6월 7일 인도 지타나가르의 한 아파트 전체에 이상한 악취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냄새가 대수롭게 넘길 냄새가 아니야. 냄새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은요, 처음에 누군가의 집에 쥐가 죽은 줄 알았어요. 쥐가 썩는 냄새. 그래서 냄새의 진원지를 찾으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704호실 문 앞에 도착, 배를 누르니 문이 딱 열리는데 그와 동시에 썩은 애가 확! 아, 이 집이구나. 이웃들은요, 쥐든 다른 동물 사체든 분명히 이 방 안에 뭔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웃이 704호 집주인에게 집 안에 죽은 동물이 있다고 알려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갑자기 집주인이 저 잠시만요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분무기 뿌리는 소리가, 그리고 마지막에 향수를 뿌리네.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 우리라고 쳐도 이웃 집에 딱 갔는데 갑자기 이 남자가 막 분무기에 향수에 뜬금없이 향수나 분무기를 뿌린다는 건 자기도 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 집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지도 아는 거 아니야. 이웃은요, 문을 연 남자를 바라보면서 망설이다가 집 안에 아무래도 쥐가 죽어 있는 것 같다고, 쥐가 아니더라도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그 704호 집주인의 이름은 만오지. 이 이야기를 들은 만오지는요, 잠깐 멈칫하더니 알겠다고 곧 처리하겠다고 말해요. 이에 이웃은요, 좀 어색해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오지 엄청 차갑게,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제가 출근해야 되는데 늦어서 저녁에 돌아와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이웃은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몇 분 후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뭐지? 싶어 밖을 봤더니 만오지가 긴 밀대를 들고 급하게 오토바이 타고 단지 밖으로 나가네. 아니,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냄새하며 만오지의 태도가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이 즉시 경비원에게 연락 704호를 확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이 이웃이 이상하게 느꼈던 이유가요, 최근 그 근처 지역에서 강력 사건이 꽤 일어났거든. 이걸 경비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웃의 말을 흘려 안 들은 거예요. 바로 경비원이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704호 문 앞으로 경찰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지금 집주인은 출근해서 없어요. 보통은 이러면 집주인한테 연락해보고 그냥 기다리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경찰? 아니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이상하거든. 그냥 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만오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서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방 안은 특별한 거 없었어요. 냉장고에는 약간의 음식이 들어있었지만 이 정도는 무난해. 욕실도 평범해. 안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주방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물이 가득 담긴 냄비가 몇 개 놓여있네. 이거 뭐지? 싶어서 냄비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무슨 곰탕 같아. 맑은 물에 잘 보니까 고기가 또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라이팬과 압력솥에도 덜 익은 고기가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와, 설마? 하시죠? 이때 경찰도요, 와, 설마? 같은 마음이었어요. 바로 경찰은 여러 조로 나눠 각 방을 다시 수색합니다. 그 결과 안방 침대 밑에서 잘린 여성의 길게 따은 머리카락 뭉치가 나온 거예요. 안방 침대 밑에서. 이게 왜 나옵니까? 시간은 금방 흘러 저녁이 됐습니다. 퇴근하고 704호 주인인 만오지가 아파트 앞에 딱 도착했는데 웬 경찰차가 서 있고 위로 올려보니 우리 집 앞이 어수선해. 느낌이 딱 온 거예요. 만오지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뒤로 돌아 도망가려고. 하지만 다행히도 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만오지, 그는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고 삼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성장했습니다.
만오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산업훈련원에 입학, 기술자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때까지 그는요, 나름 자기한테 자신이 있었어요. 나 정도 스펙이면 도시로 나가서 뭐 금방 취업하고 뭐 금방 자리 잡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인도의 도시인 뭄바이에서 기술자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만오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결론은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도 성실한 편이어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은 후 그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 아내를 찾아 결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요, 보기와 달리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었어요. 여자한테 먼저 말 걸고 다가가서 호감을 사려고 막 노력하는 성격. 그래서 실제 연애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는 끝내 이어지지 못했어요. 결론은 48살이 될 때까지 결혼 못해요. 그러다 48살이 됐을 때 그는요, 24살의 바디아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와, 48살 남자와 24살 여자. 나이 차이가 24살이나 나는 거예요. 바디아 역시 고아의 삶이 대체로 만오지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바디아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3명의 자매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서야 고아원을 떠나 자립했죠. 그냥 역시 생계를 위해 뭄바이에 왔고 괜찮은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생활고에 밀려 여러 잡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환경 덕에 둘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정은 사랑으로 변했고 두 사람은 동거까지 하게 되죠. 2015년 만오지는 원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합니다. 대신 치타나가르 지역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입. 이때 문제의 704호에 입주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면서 평범했지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이웃들과 안 어울려 둘이서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둘이 사귀는 사이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무슨 사이인지 안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얼굴 보세요. 쌀벌해요. 만오지가 동안이거나 바디아가 노안이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땐 이 둘 영락없는 부녀 사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빠와 딸이야. 그런데 다행히도 이 둘 남의 이런 시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바깥 사람들이 둘 관계를 물어보면 바디아를 자신의 딸이라고 자연스럽게 소개까지 하곤 했습니다. 바디아 역시도 장난스럽게 아저씨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웃으면서 부르기도 했었대요. 자신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부분 감수하기로 마음먹고 사귀고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볼 걸 알고 있었다 보니 어울려봤자 이웃들과 어울려봤자 뒷말만 나올 게 뻔하니까 더더욱 이웃들과 안 어울리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있었겠죠. 704호 맞은편 이웃 말에 따르면 그들은 704호의 문이 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704호가 공실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만오지와 바디아에겐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은처럼 소중하고 견고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이 두 사람은 자신들만의 작은 세상에 숨어 자유롭게 지냈어요. 그러다 2019년 중반 그들은 어떤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사원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바디아의 절친 딱 한 명뿐이었어요. 이때 이 친구는요, 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얼굴도 좀 그러니까 이때 진지하게 바디아한테 야, 결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오지가 나이가 아버지 뻘인데 너 잘 생각해. 순간 욱해서 결혼하면 안 돼. 네 인생이 걸렸다고. 좀 더 연애하고 지켜보지. 하지만 이때 바디아는 확고했어요. 아니, 나 이 남자 너무 사랑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은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러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 둘 행복하게 결혼에 꼴이 납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귀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평을 무조건 들어봐야 한다고. 친구들이나 가족들 모두 반대한다? 그럼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본인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보는 걸 주위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봐주니까. 이때 바디야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결혼 4년 만에 2023년 6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당시 56세였던 만호지는 그 전염병 기간 동안 제가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수입이 줄었고 와이프한테 돈을 못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힘들어지다 보니 돈 문제로 둘이 좀 많이 다투게 됐어요. 와이프가 계속 힘들다고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6월 3일 제가 퇴근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었는지 아내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혼자 독국물을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놀래서 병원에 전화할까 경찰에 전화할까 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런 상황에 경찰이 내가 죽였다고 오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고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처음에는 그녀를 밖으로 끌고 나가 땅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곧 60이에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처리하기로 했죠. 집에서 어떻게? 그는요 바로 4,000루피 하나로 약 6만원 정도를 들여 전기톱을 삽니다. 토막 내고요.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압력솥이나 냄비에 삶아요. 삶은 고기 조각들은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식성 액체를 냄비와 양동이통에 붓고 거기에 큰 뼈들을 담가뒀어요. 진짜 여기까지도 최악인데 더 최악은요. 아내 시신을 토막내서 삶았잖아요. 그거를 이 새끼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조금씩 챙겨 나와요. 그리곤 그 삶은 아내의 살점들을 길에 있는 개들한테 먹으라고 줬습니다. 개들이 먹은 거예요. 지 계획은 총 35조각 이거를 매번 출근할 때마다 몇 개씩 나눠 가져가서 개들한테 먹이면 약 8일 안에 다 처리할 수 있겠다. 8일. 하지만 이 8일이 다 되기도 전에 경찰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개만도 못한 새끼지. 자, 앞서 독국물을 먹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이 오해할까 무서워. 이렇게 처리했다. 이게 제일 처음 이 새끼가 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에요. 이 말 믿겠습니까? 다행히도 인도 경찰도 이 말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말을 바꿔요. 자기가 죽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인 이유가 있었다고. 바디아가 평소 자신을 되게 속박해 왔다는 거예요. 통제욕이 너무 강한 여자야. 항상 나를 감시하고 항상 나 바람필까봐 전전긍긍. 약간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내 핸드폰 감시하고 하루 일정은 어땠는지 다 파악하고 어디 요 앞에 슈퍼만 다녀와도 어디 갔다 왔냐 캐묻고 뭐만 하면 여자랑 놀아난 거 아니냐 의심하고. 그런데요, 바디아가 이렇게 의심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하면서 이놈 핸드폰을 딱 봤는데 미친, 핸드폰에 엄청 많은 여자들과 야한 농담을 막 주고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아내가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의심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요, 경찰은요 진짜 만호지의 얘기를 쭉 듣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여러분, 사람을 외모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지만 이건 못생기고 잘생기고를 떠나 인상이 안 좋고 좀 나이가 본 나이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남자를 바디아가 보고 막 딴 여자와 바람 날까봐 전전긍긍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 말로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2023년 6월 3일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또 애정 문제로 둘이 막 싸웠다고. 이때 바디아가 오빠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예전처럼 잘 안아주지도 않고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침대에서도 그래. 잠자리도 안 하려고 하고 예전같이 나한테 충실하지 않아. 그래서 나 너무 화나. 침대에서 같이 자봤자 뭐해. 하질 않는데. 오빠 그러니까 나가서 자. 그러면서 자기 이불과 베개를 거실 쪽으로 내던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 또 왜 그러는데? 그렇게 말싸움하다가 감정이 치닫았고 이 여자를 그대로 두면 이 여자가 또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그 행동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이 되면서 결론은 이 여자가 통제 못할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쳐 이 여자를 죽이자.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유래요. 제가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짜 이게 그날 밤의 진실입니다. 지가 2008년도에 교통사고로 응급치료 받다가 에이즈 환자의 혈액을 잘못 수혈받아 자기도 에이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한다고 바디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뭐라 했던 게 성관계였대요. 관계를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자기 딴에는 나 지금 에이즈인데 이걸 전염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관계를 일부러 안 가졌다는 거예요. 실제 진짜 부녀 사이처럼만 지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성관계 안 했다. 그 이후로 싸우다가 죽였다. 초기 부검 결과 바디아의 몸에서 독극물이 나왔어요. 이에 2023년 9월 경찰은 마노지, 그가 살충제를 사용해 아내 바디아를 독살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게 바디아가 직접 마신 건지 아니면 정말 마노지가 강압적으로 마시게 만든 건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노지의 이런 진술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마노지의 끔찍한 만행,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범행 후 이 미친놈 아내 옷을 다 벗기고 나체 사진을 엄청 찍었습니다. 그 후에 시신 처리하는 방법을 구글에다가 계속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전혀 뭐 당황하거나 무서워한 뭐 그런 기색이 없었던 겁니다. 죽은 아내의 옷을 다 벗겨 왜 사진을 찍습니까? 그러니까 생긴 대로 또라이인 거예요. 현재 마노지는 인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살인 동기에 대해서 경찰이 아직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저 추정하기로는 시신 부검했을 때 바디아 손에 오래된 상처들이 꽤 있었대요. 아무래도 그녀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 새끼가 어린 아내를 막 때려왔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막 때리다가 죽어버린 거죠. 실제 바디아 여동생 말에 따르면 바디아가 생전 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공부했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새끼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섰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디아가 지를 막 구속하고 의심하고 그랬다고? 웃기고 있네. 반대로 마노지가 바디아가 요 앞에 슈퍼에 외출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오히려 집착한 사람 마노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당일도 이 새끼가 바디아를 막 의심하면서 말도 안 되게 추궁했고 그 과정에서 막 때린 거죠.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망. 아, 어떻게 시신 처리하지? 바로 전기톱 사가지고 토막 다 삶고 막 지지고 해가지고 아내 시신 일부를 걔한테 이 씨팔 뭐? 8일 만에 삶은 아내 시신을 걔한테 다 먹이려고 했는데 웬걸 4일 만에 걸려버렸네. 아직 아내 시신 걔한테 밥으로 다 못 줬는데. 48살 남자가 24살 여자를 받들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 하나 믿고 결혼한 여자를. 아직 이 사건 제가 못 찾은 건지 재판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건지 기사화된 게 없더라고요. 사건에 관한 것만 있고.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